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도 AI 넷에 실린 재미있는 기사, 정말 중요한 기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I 넷은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신문입니다. AI, 인공지능, 그리고 인공지능과 관련된 모든 신기술을, 그죠? 여기다가 다루고 있어요. 보시면, 오늘의 스토리는 제가 지금, 픽한 것이 뭐냐 하면은 미래 변화 기술 10가지입니다. 미래가 아니고 올해 아니면은 뭐 간단하게 지금, 이미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하셔야 되는 이런 사업이에요. 뭘 할지 모르죠. 요즘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어요. 여행사 안 됩니다. 그리고 항공사 안 됩니다. 비행기 안 돼요. 그리고 출장을 안 하니까 거기에다가 이벤트 사업 안 돼요. 거기다가 뭐 결혼, 장례, 예배, 이제 예배도 보러 안 가요. 사람들이 무서워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이제 이미 습관화되어서 6개월이 지나면 완전히 습관이 정착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두려워해요. 옛날에는 사람 만나는 게 재미있었는데 요즘에는 누구를 만나는지가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많은 산업들, 특히 가게, 식당, 백화점 안 됩니다. 앞으로 영원히 영광, 2019년의 영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영원히 안 되는 산업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막 문을 닫았거나 뭘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오늘도 전화를 뭐 서너 통을 받은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좀 도와달라. 조금 어렵긴 하지만 외국에서 지금 무엇을 지금 크게 생각하는지. 외국에서는요, 지금 1, 2년 사이에는 다른 거 없어요. 전부 재택근무 하기 때문에 재택근무 기술로 가버립니다. 재택근무 기술. 여기 10가지 중에서 포스트 코로나로 당겨진 기술. 재택근무로 대기업 사무실 비용이 20%가 절감이 되었고요. 동시에 온라인 협업 도구 대량 출시합니다. 이게 가장 많이 보는 거예요. 온라인 협업 도구. 재택근무를 하니까 이제 사무실에서 하던 이런 것들을 가정으로 가져가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정에도 이제 협업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미 구글에서 잼보드, 보드라는 게 보드 알겠죠? 보드, 칠판 같은 거예요. 블랙보드 하면은 칠판, 흑판이에요. 그죠? 화이트보드, 이거는 잼보드예요. 그래서 잼보드 이런 걸 내놨고요. 구글에서 내놨습니다. 이제 구글에서.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서피스 허브 이런 거를 내놨어요. 그리고 삼성에서도 플립이라는 거를 내놨다는데 아직 저는 잘 모르고요. 아무튼 이런 사용이 2021년까지 급증할 것이다. 사무실 비용은 20% 절감하지만 이렇게 밖에서 협업하는,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협업하는 이런 도구, 시스템, 그죠? 플랫폼 또는 뭐 보드 이런 것들이 정말 유행한다. 그러니까 줌 다음에, 그죠? 줌은 이거 다 못 따라갑니다. 줌하고 구글하고 되겠어요? 줌하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되겠어요? 줌이 삼성 따라오겠어요? 아무튼 이런 대기업에서 엄청난 이런 협업 도구 온라인으로 집에서 미스터 김은 뭐 삼성동에서 살고 미스터 리는 여기 성북동에서 살고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한꺼번에 모여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것처럼 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돈이 많이 남는 장사다. 협업도구, 온라인 협업도구 대량 출시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제가 또 세계 미래보고서 2021이 조금 빨리 나왔어요. 원래 12월 달에 나오는데, 지금 포스트 코로나 특별판에서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직까지 서점에는 없지만은 제가 어제 지금 책을, 이제 프린트를 시작했어요. 자, 오늘 제가 설명하고 싶은 것은요, CCS 인사이츠라는 이런 큰 리서치 회사가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뭐가 부상하고 뭐가 망하고 뭐가 흥하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연구하는 CCS 인사이트가요. 보통 매년에 한 번씩 100개 부상하는 기술,
기술 예측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에도 했고요. 올해도 했고, 자, 올해 100개 중에서 거의 대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받은 이런 신기술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CCS 인사이트의 그 100대 기술 하면은 지금 현재 돈 버는 거예요. 이게 미래가 아니고 현재. 아무튼 지금 현재 시작을 해야 2022년, 2023년에 여러분들이 판매를 할 수 있겠죠. 자, 10년 동안 뭐 지금 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가정용 로봇을 실제로 이제 채택한다라고 해요. 가정용 로봇도 이제는 채택하는 단계로 가겠다. 전부 뭐 텔레비전이나 그죠? 유튜브에서만 봤죠. 이제 로봇을 실제로 사용할 것이다. 이런 겁니다. 자, 1년 후 이러한 예측 중에서 상당수가 그죠? 코로나19 대유행 때문에 나오는 거고요. 지금 많은 트렌드의 토대가 되는 것이 당연하게 코로나 건강위기, 건강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바이오 제품들은 뭐 다양하게 많이 나오겠죠. 건강 기능식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건강 제품 이런 것들도 여러분이 이미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 이야기는 제가 할 필요는 없고요. 자, CCS 인사이트 2022년까지 모든 사무실 기반 직원들이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한다. 그리고 재택근무 하다가 뭐 2023년에는 그러면 다시 돌아올 것인가? 영원히 안 돌아온다. 이런 이야기예요. 대기업의 3분의 1은 사무실 위치에 대한 지출을 20% 절감할 것으로. 왜냐하면 사무실을 운영을 안 하니까 사무실에 렌트비 안 나가죠. 사무실에서 점심 저녁 조든가 없어지죠. 사무실에 커피 뭐 빵 이런 군것질 할 수 있는 간식거리 이런 거 돈 안 나가죠. 많은 것이 돈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평균 모든 대기업들이 20% 사무실 비용을 절감한다. 고로 재택근무 관련 서비스는 가장 큰 부자가 되는 산업이다. 지금 이제 재택근무로 확 넘어가기 때문에 재택근무가 시작되면 나는 뭘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재택근무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가 가장 불행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코로나 때문에. 왜? 봉쇄, 폐쇄를 안 했어요. 그리고 막 추정만 잘해가지고 지금 현존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하기, 그러니까 사무실을 그대로 사용하게 내둔 거예요. 만약에 우리도 만약에 봉쇄를 했다든가 그죠? 폐쇄를 했다든가 사무실을 한 3개월 동안 아무도 못 나가 그죠? 그렇게 됐다면 지금 현재 엄청난 기술이 발전해 있어서 지금 구글 뭐 애플 지금 다 내놓잖아요. 페이스북도 내놓고 모든 대기업에서 재택근무할 때 협업하는 이런 도구, 시스템 또는 서비스를 내놓고 이게 가장 많이 팔려요. 왜 많이 팔리느냐? 자, 내가 이 사업을 할까 저 사업을 할까 망설일 때는 투자를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사무실을 운영을 해야 되고 그죠? 기업은 내가 새로운 제품들을 서비스를 해야 되고 제품도 개발해야 되고 뭐 공장을 뭐 생산 라인을 돌려야 되고 직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직원들을 사무실에 부르지 못하고 봉쇄를 시켜놨거든요. 유럽이라든가 미국은 봉쇄를 시키니까 너무나 100% 모든 회사가 100% 지금 원격 근무할 때 필요한 도구 협업 시스템 안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100% 투자를 하고요. 지금도 투자하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투자하고요. 10년 동안 계속 투자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사무실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아직도 사무실 출퇴근해? 그런 말은 당신은 농민입니까? 농사 지세요?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세상이 바뀐 거예요. 완전히. 미국에서는 내가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CCS 인사이트나 모든 미래 예측 기구에서는 이제 재택근무로 확 넘어갔다. 근데 우리나라만 재택근무 안 하고 자꾸 사무실 출근하죠. 그러면은 내가 니즈가 있어가지고 그 분야를 개발을 하거나 빨리 팔아야 되고 그죠. 빨리 물건을 팔다 보면은 서비스 문제 생긴 걸 또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야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협업하는 이런 그죠 온라인 또는 뭐 이 줌 같은 이런 서비스를 개발을 할 텐데 아까처럼 그죠 구글도 개발했고 MS도 개발했고 구글은 잼보드라 그래요. 이미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내가 그 보드에 칠판에 적으면 지금 현재 우리 직원 우리 무슨 팀에 20명 있으면 20명이 다 같이 적으면 그게 하나의 파일로 변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같이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우리나라가 코로나에 대처 잘했다라고 칭찬받지만 그 이면에는 거대한 불행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봉쇄를 안 하고 폐쇄를 안 했기 때문에 재택근무를 시작을 안 하는 거죠. 자, 앞으로는 여러 나라 회사에서 기업에서 전부 재택근무를 하면요. 전부 재택근무를 하면서 삼성에게 연락해요. 전부 재택근무를 하면서 또 LG에다가 연락을 해요. 그렇게 되면 사무실에 있는 그 기기와 외국에 있는 재택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기기가 달라요. 그러면 한국은 무역에서도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수출에서도 떨어지고요. 모든 기술 발전에서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시스템을 안 쓰니까요. 같은 컴퓨터, 업데이트된 컴퓨터, 같은 원격 근무 시스템 서비스 기술을 쓰지 않으니까요. 참 우리는 코로나 정말 잘했다. 대처를 잘한 나라 대만, 한국 두 개를 꼽는데 그게 오히려 불행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우선 이렇게 통계를 보면은요. 2020년 3월에 글로벌 재택근무 실험이 시작된 이후에 이 분야의 모든 협회, 모든 기구 또는 모든 기업 협회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통계를 내는 이 시스템이에요. 영국 이사협회에서 74%가 위기가 가라앉은 후에도 원격 근무를 늘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끝났거든요. 사무실은 끝났어요. 사무실 안 날아가요. 안 들어가요. 자, 그래서 올해에 우리 모두의 놀라운 급습은 그 디지털 혁신에 가속하다. 이렇게 디지털로 가버리는 거예요. 사람 면대면, 대면 산업은 끝났어요. 비대면 산업으로 확 넘어갔어요. 말만 비대면 우리나라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재택근무를 적게 하죠. 근데 외국에서 모든 사람이 재택근무를 하기 시작하면은 우리나라도 재택근무를 안 하면 그 글로벌화에 뒤처지면서 시스템, 서비스, 내가 가지고 있는 제품을 못 팔아요. 걔네들이 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재택근무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자, 모든 것은 이 원격 근무 쪽에 돈이 있다. 이런 겁니다. 원격 좀에. 또 CCS 인사이트는 여러분 CCS 인사이트를 치면은요. 구글에 치면은 이 회사에 들어가요. 거기 보면 사실은 모든 게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걸 볼 수가 없어요. 일단 우리는 뭘 또 공부를 할 수 있느냐 하면요. 이제 구글의 잼보드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허브나 삼성의 플립 같은 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보시고 삼성의 플립을 저도 한번 사용해 보려고 해요. 사용해 보시고 자, 삼성 플립에서 뭐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그거를 어플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삼성 플립을 써봤더니 이게 조금 불편하다. 근데 구글의 잼보드는 이러한 시스템이 있는데 삼성 플립에는 없어요. 그럼 그걸 만들어서 삼성 플립에 파는 거죠. 지금 삼성이 플립을 만들어 놓은 것은 그래도 나마 엄청난 다행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2020 내년에는 급증한다. 이거를 뭐 모든 회사들이 이걸 쓸 거예요. 모든 회사들이 이 회사는 쓰고 저 회사는 안 쓰고 외국에서는 그런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부 재택근무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안 쓰면은 근무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잼보드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서피스 허브나 뭐 또 많죠. 뭐 MS의 뭐 팀스도 있고요. 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그 협업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점점 더 좋은 게 나와요. 구글에서 내놨고요. MS에서 내놨고요. 지금 애플, 페이스북 전부 다 내놓는다고 합니다. 자, 애플과 페이스북은 더 나은 하드웨어 출시로 이제 2025년까지 완전히 컴퓨터를 확장, 그래서 현실에 거대한 장치를 채택할 것이다. 이제 애플과 페이스북이 재택근무를 위한 완전히 새로운 하드웨어를 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에, 그죠? 옆에 앉아가지고, 어이, 김 과장, 김 실장 부르던 이런 시스템하고는 전혀 다른, 그죠? 왜냐하면 미국의 텍사스에 있는 사람하고 저기 델라웨어에 있는 사람하고 같이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내놓는다. 애플하고 페이스북도 지금 여기 뛰어든 거죠. 왜냐하면 이거밖에 안 팔리니까 요즘에 지금 모든 기업이 재택근무에 뭐 원해서 들어간 게 아니고 봉쇄, 폐쇄 하면서 정부에서 못 나오게 했어요. 재택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에 엄청난 기술이 발전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이제 재택근무하면서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도구가 엄청난 향상을 하게 될 것이다. 한때 대면에 의존했던 많은 작업 프로세스가 이제는 디지털화 됐어요. 대면하지 않아요. 비대면합니다. 그래서 디지털 대에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다시는 대면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기업의 그죠 이사 주로 뭐 우리 이용하면 채용 이사라든가 그 인력 관련 이사들이 전 세계 이사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런 결정을 낸 거예요. 앞으로 재택근무가 더 확산되고요. 모두 재택근무로 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CCS에서는요. 내년부터 네트워크 운영자가 기업과 개인 용도를 구분하는 전용 재택근무 패키지를 비즈니스에 제공하고 고용주는 또 직원에게 보안이라든가 협업 도구라든가 IT 지원 같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해도 전부 사무실로 불러가지고 일하는 것보다 20%나 비용이 절감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20% 비용만 절감되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하다가 교통사고도 나죠. 그리고 뭐 몸이 아프죠.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은 sick leave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은 아프다고 집에 가서 일 안 하고 누워있는 이런 sick leave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병가라 그러죠, 병가, 한국말로. 자, 이런 게 없어짐으로써 훨씬 더 효율성이 높아진다. 지금까지 효율성이 조금 낮았다 하는 것은 뭐가 없어서요? 이렇게 직원에게 보안이라든가 협업 도구라든가 IT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모자랐는데 이제 완전하다. 이제 구글 뛰어들었죠.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다들 다 뛰어들었어요. 자, 돈이 있는 곳으로 이 대기업들이 몰리는 거죠. 그래서 작업자가 사무실 외부에서 점점 더 자리를 잡게 되면서 운영자는 도심이 아닌 교외 지역의 연결성에 집중해서 회사들이 지원을 한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연결성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서 이제 회사는 그러면 이런 뭐 도구들을 그죠 빨리빨리 협업 도구들을 연결을 시키는데 정부는 뭐 하는가? 이 연결성 때문에 만약에 인터넷이 뭐 끊기거나 아니면 해킹을 당하게 하면은 모든 회사가 이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회사에 미스터 김하고 그죠 과장하고 국장하고 뭐 실장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이 회사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향후 3년 동안에 국가는 통신 인프라를 잘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통신 인프라를 장악하거나 그죠 이렇게 하고 네트워크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소유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화웨이 자르고요. 그다음에 뭐 자르고요. 중국 그 가지고 있는 거는 대부분 다 자를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본적인 의심, 그죠? 신뢰도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물론 모든 기술 부분이 코로나 유행병 때문에 성장을 혜택을 받는 건 아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이 확실하게 늘었다 이런 겁니다. 전부 재택근무 때문에 그런 거예요.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 클라우드로 다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서버 조그맣게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냥 클라우드에 맡겨요. 디지털화 하기 때문에 어차피 클라우드에 맡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규모 사물 인터넷 프로젝트나 AI 배포, AI를 더 많이 쓸 것입니다. IoT 또는 AI 배포를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쪽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근데 5G는 조금 그죠. 5G 너무 빨리 5G를 쓰면은 너무 빠른 속도로 해킹을 해가지고 이제 보안에 문제가 있을까봐 아직까지도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2025년, 26년까지
중국 이외에는 IoT에서 5G가 실질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 이번에 보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2022년까지 위기 이전에 누렸던 번영의 수준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지만은 기술 부분이 다른 것은 전혀 돌아가지 못한다. 여행, 항공, 가게, 마트, 그죠? 전부 온라인으로 오다 주문을 하기 때문에, 이다가, 그죠? 뭐, 예식장, 장례식장, 거기에다가, 중매 사이트, 뭐, DNA,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중매는 DNA로 갈 것이다. 이렇게 봐요. 그렇지만은 기술 부분이 전체 경제보다 더 빨리 회복할 것이다. 기술 부분이 뭐겠어요? 재택근무 서비스나 재택근무 하는 협업 도구 같은 거겠죠. 그래서 IaaS나 PaaS, 나, 그죠? 바스나 하이브리드 퍼블릭, 프라이빗 클라우드 이런 서비스 같은 것이 뜰 것이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뜰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 기업의 절반이 2023년까지 공용 클라우드 애플리케이션 50% 이상을 보유할 것이다. 공용으로 확 넘어가요. 기업이 개인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퍼블릭 클라우드로 확 넘어갑니다. 대량 이주입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에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하고 계시면 여러분은 빨리 확장할 준비를 하셔야 되고, 어디에 투자할지 몰랐던 사람은 클라우드 하는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시면은, 돈이 될 것이고요. 또, 2023년까지 30대 미만이 이끄는 스타트업이 원격 협업에 리더가 될 것이다. 그리고 도전을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30대 미만이 지금까지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시스템이 아닌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그죠 가지고 와서 깜짝 놀라게 할 것이다. 두 번째 크게 부상하는 분야는 온라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온라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겁니다. 위에는 전부 원격 재택근무 그죠? 원격 시스템을 도구 시스템을 그죠 어떻게 개발하는지. 이제 두 번째 거는 여러분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온라인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최근 새로운 설문조사를 했어요. 아까 인사이트가 영국의 학교 교사 4분의 3이 온라인 및 디지털 학습 플랫폼이 초등 및 중등 교육에 중요하며 앞으로 더 중요해진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코로나만 지나가면 이제 온라인 패 뿌리고 내가 교실에서 또 분필가루 마시면서 강의를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죠. 70% 이상이 그죠? 80% 이상이 아니야. 앞으로는 온라인 강의를 영원히 하게 될 수밖에 없어. 이렇게 교사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Z세대의 기업가는 직원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효과적으로 잘 따르고 있고요. 더 재미있다고 보고 있고요. 자기들이 더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이제. 선생님보다 더 재미있는 이런 프로그램, 수업 프로그램, 그죠? 교육 프로그램,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아이들이 더 만들고 있어요. 이는 역사적으로 순전히 비즈니스에 초점을 두었던 협업 서비스 분야의 독특한 이벤트처럼, 그냥, 불꽃이 튄다 말이죠. 이 분야에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어가지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놓고 있어요. 아직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디지털로, 온라인으로, 이 분야의 교육 학원 안 됩니다. 이제 대면 공부 가르치는 거 안 돼요. 학교 안 됩니다. 대학교도 거의 저희가 보기에는 2030년, 10년 후가 되면 절반이 소멸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학교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렇게 온라인 교육이, 너무나 활발하게 돼 있고, 그죠? 구글, 애플, 아마존에서 이제 온라인 6개월짜리 강의를 내놓고, 이거 들으면 너희 우리 회사에 취직할 수 있어. 하버드 나와도 우리는 대학교 과정은 안 볼 거야. 대학교 학위는 안 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니까요. 자, 그래서, 학교와 대학의 교수들은 이제 학생들이 디지털 네이티브가 진짜 너희들은 디지털 네이티브다. 내가 가르쳐 보니까 나는 10시간을 공부를 해도 잘 모르는데 너희는 그저 10분 듣고 다다닥 손으로 그죠? 이 프로그램을 만들어내니 너희는 디지털 네이티브야. 디지털 원주민이야. 역시 그러므로 디지털 이주민인 그죠? 우리가 바꿔야 돼. 아니면 우리가 따라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참 페이스북이 나오고 난 뒤에 페이스북이 등장하고 세상을 완전히 바꾸었을 때 같은 충격을 교육에서도 느끼게 될 것이다. 페이스북이 등장하면서 그죠? 사진 이렇게 찍다가 그 사진을 엄청나게 올리죠. 게시판이 사라졌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디어가 페이스북 때문에 사라졌죠. 이런 엄청난 변화가 곧 다가올 것이다. 어느 분야에 지금 현재 교육 분야에 교육의 천지개벽이 일어날 것이다. 지식 전수는 이제 뉴럴링크가 칩으로 따끔 칩을 넣어서 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2020년 8월 28일 이전과 8월 28일 이후로 나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8월 28일 날 일론 머스크가 뉴럴링크에서 인간의 두개골에 칩을 넣는 방법을 그리고 기술을 소개를 했고요. 50분 만에 수술하고요. 딱 저 하나 붙이고 집에 그냥 갑니다.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해요. 그래서 칩을 넣은 사람과 칩을 넣지 않는 사람이 이제 구분이 될 것이다. 뭐 그것도 전부 굉장히 싸게 라식 수술보다도 훨씬 싸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비디오 게임 엔진을 사용하여서 촬영한 영화가 아카데미 최우수 작품상을 수상할 수 있다는 것도 이미 예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비디오 게임 가지고 이제 영화를 만들어요. 엔진 가지고. 세 번째는요, 환경 문제, 탄소 추적, 탈탄소 제품 서비스, 3D 식품 프린트 같은 것이 또 급부상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환경회사 탈탄소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그 분야는 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2022년에 애플은요, 탄소 추적 기능을 출시할 수 있고요. 애플은 이제 탄소 쪽으로 확 넘어간다는 거죠. 2022년, 그리고 이제 1년 후에, 그죠? 들어간다. 3D 식품 프린팅은요, 2030년까지 친환경적인 식사의 원천이 될 수 있다. 2030년 정도가 되면, 그냥 백종원 아저씨 죄송해요.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3D 식품 프린팅이 다 하고요. 3D 식품 프린팅 뿐만 아니라 로봇이 나와서 다 요리를 다 해요. 주로 햄버거는 플립을 해야죠. 뒤집어야 되거든요. 햄버거가 가장 정확하게 익었다. 지금 뒤집어야 돼. 라고 가장 맛있을 때, 주스가 남아있을 때 뒤집는 것이 전부 로봇입니다. 요즘에 대부분 지금 버거킹 뭐 이런 데서 로봇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로봇이 뒤집어요. 큰 이런 매장에 가면 그렇습니다. 자, 이제 포춘 100대 기업의 CEO들을 모조리 쫓아낼 것이다. 행동주의자가 직원 중에 그죠? 행동주의자가 처음에 제일 말단으로 들어온 사람이 CEO를 쫓아내고 자기가 CEO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그 사람들은 사고가 빠르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사고가 디지털 네이티브즈가 아니에요. 디지털 원주민이 아니고 아무리 가르쳐도 못 알아들어요. 자, CEO들이 전부 20, 30대가 CEO가 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예측을 했습니다. 제가 예측한 게 아니고요. CCS 인사이트가 이렇게 예측을 했어요. 그래서 10개 변화를 다시 간추려서 제가 볼게요. 1번, 정부가 바이러스 확산을 통제하는 이런 변명을 사용하면서 시민을 추적하고, 그죠? 전염병 감시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뭐 하는지,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드론 위에서 사람들을 막 추적을 하기 때문에 얼굴에 가면을 쓰거나 얼굴에 화장을 이상하게 해서 눈을 한쪽은 적게 한쪽은 크게 하거나 뭐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도록, 그죠? 화장술을 쓰고, 이런 짓들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있다. 2025년까지 선진국 중대형 기업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 그래서 현실 솔루션을 채택하는데, 협업 비디오 기술, 아까 이야기했죠. 협업 서비스, 협업 기술, 협업 IT, 협업 시스템, 플랫폼, 잼보드 같은 거, 그죠? 이런 것들이 이미 광범위하게 채택을 계속한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근데 점점 더 좋아지니까 이 기술들이 2025년까지는 뭐 다른 데는 투자할 여력이 없다. 회사들이 전부 직원들이 당장 그죠? 내일부터 오늘부터 써야 되니까 이쪽으로 돈을 뭐 안 들일 수가 없다.
향후 3년 동안 정부는 전염병이 그저 얼마나 중요한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지 통신 인프라를 보호해서 행동하기 시작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정부가 이제 통신 인프라를 해킹 안 당하고 보안이 확실한 통신 인프라를 보호하기 시작해요. 이 분야에도 여러분이 이런 분야의 사업을 하고 계시면 완전히 확장할 준비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일부 운영자는 5G 음모 이런 거 얘기하죠. 5G는 조금 이제 그죠 좀 위험하다. 그래서 직원을 조사하기 시작한답니다. 직원이 제약회사가 동물보호그룹의 잠복 활동가, 그냥 숨어가지고 활동가를 고용하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굉장히 좋은 구글 애플에 이제 만약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해고가 됐어요. 왜? 15년 전에 내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 구글을 욕했거나 페이스북을 욕했거나 그 CEO를 욕했거나 그런 게 나중에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이제 동물보호그룹 활동가들이 잠복해가지고 여기저기 많이 퍼져 있다. 뭐 아니면 5G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거는 우리나라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겠지만 아무튼 자 말웨어 같은 것이 이게 지금 해킹하는 이런 그거죠. AI 기반의 완전 말웨어가 방어 시스템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죠. 보안 침해 이런 쪽으로도 많은 일자리가 있다 이런 거요. 2022년에 전체 사무실 기반 직원의 절반 이상이 재택근무를 한다. 재택근무. 2023년까지 30대 미만이 이끄는 스타트업 이 교육 온라인으로 완전히 그 교육 원격 협업 시스템이라든가 교육 시장에 새로운 시스템을 내놓을 것이다. 2021년에는 그죠? 한 3, 4개월 후에는 로코드 플랫폼 공급자가 코딩 전문가, 지식이 없는 사용자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 이게 WEM 같은 거예요. WEM, WEM, WEM.io, www.wem.wem.io 같은 데 들어가면 코딩 없는 세상이 온다. 노코드 세상이 온다. 코딩은 이미요. 많은 사람들이 수십만 개를 만들어 놓고 그걸 내가 쭉쭉쭉쭉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만 끌고 와서 내 보드에서 엔터 땅 치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그걸 디자인해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2년, 3년 걸리는데 또 만들 수도 없어요. 근데 이미 만들어 놓은 거를 내가 딱, 그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끌어와서 내가 원하는 걸로 금방 할 수 있다. 6일만 공부하면 할 수 있다. 엄청나게 커지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웹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고 싶으면, 우리 UN 미래 포럼으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UN 미래 포럼의 이메일은 unfutures@gmail.com입니다. 자, 이렇게 많은 산업들이 새롭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자, 내가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죠? 재택근무가 엄청납니다. 앞으로 2, 3년, 3, 4년, 지금부터 가장 많이 투자해야 될 때는 이미 구글,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다 뛰어들었습니다. 이 시장에. 그죠? 아까 봤죠? 잼보드도 있고, 뭐, 서피스, 뭐도 있고. 아무튼, 이렇게, 줌은 이제 좀 뒤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삼성의 플립까지도 나왔다. 자, 그러면은 삼성의 플립이 잘 되기 위해서는 수많은 어플이 삼성의 플립을 지원해야 되겠죠. 그러면 삼성이 이 분야를 잡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의 먹거리를 또 만들 수도 있는 이런 세상이고, 두 번째는 교육 프로그램. 자, 교육을 지금은 6, 7개월 해봤더니 온라인 교육이 훨씬 더 좋더라. 집에 있어 하는 것을 더 많이 배우겠더라. 왜냐하면 학교에서 화장실 갔다 오고 밥 먹으러 갔다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집에서 공부를 하고요. 집에서 온라인을 공부할 때는 노벨 수상자하고도 대화를 할 수 있고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온라인으로 내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스포츠나 체육이나 뭐 이런 거는 또 이런 프로그램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무료로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체험 프로그램.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뀐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AInet
이제 구글에서, 아니, 네이버에서 AI 영어로 치고요. 넷은 한국말로 쳐요. 그러면 딱 뜹니다. 두 번째 떠요. 웹사이트 두 번째. 거기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다. 감사합니다. 박영숙의 미래TV 구독 버튼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